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누구냐 너?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자,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진가역 하니까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냥 말이 좀 진가역은 안 예쁘더라고. 네. 그죠?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역사계 심쿵 역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심용환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심용환입니다. 책 빨리 쓰고 있어요 지금? 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 책 빨리 나와야지 책 팔먹지 우리. 근데 책을 이제 잘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예, 정말 열심히 이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온 책하고 똑같이 쓰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도 써야 되지만 그동안 좀 소외됐던 새로운 이야기들도 예.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빨리 쓰고 있습니다. 아니 역사 전쟁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 수준에 필적하려면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어. 진짜 잘 쓴 책인데. 역사 전쟁이요? 예. 예. 그러면 우리 나도 이제 좀 한번 봐야 되는데. 그리고 역사계의 영재. 할아버지 영재. 참 들을 때마다 죄송해서 최강욱입니다. 예. 자, 오늘 업데이트는 되는 날짜가 3월 11일인데요. 3월 19일 오후 2시 기억과 약속의 길. 세월을 잊지 않는 것도 역사를 잊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교과서에 예.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요. 아, 그래요? 우리 역사의 그런 참사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참사 예. 그리고 뭐 관료나 정부의 무책임한 참사 이런 게 교과서 파트에 없거든요. 이제. 예. 근데 교과서가 앞으로 개선되려면 그런 사건 사고사도 들어가야 되고 세월호는 단연코 제일 앞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예. 생각해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기억과 약속의 길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얼굴 보고 거기 기억저 장소, 단원고, 그다음에 분향소 이렇게 걷거든요. 네. 그 가족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 역사를 잊지 않는 좋은 자세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저는 기억하는 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책을 읽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거리를 걸어보고 예. 함께 호흡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울고. 함께 울고. 예. 예. 그래서 3월 19일 토요일 셋째 주 매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단원구 고잔동 661-3 기억저 장소를 거쳐서 단원구를 거쳐서 분향소를 끝으로 그리고 가족들과 간단한 간담회를 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말자고 하는 2년 전 우리 약속을 계속 좀 지켜가고 역사를 하는 자세로 실천하는 거네 역사를. 그렇죠. 아 훌륭해. 가끔은 난 내가 훌륭한 일을 하고 한참 뒤에 생각해보면 훌륭한 것 같아갖고 더 훌륭해. 아이 진짜 훌륭한 일이에요. 네, 저도 진짜. 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치워버리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죠. 단원고도 뭐 없앤다라든지 나가라라고 예. 한다라든지. 근데 그 현장 자체가 복원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쌓인다면 예. 그거야말로 살아있는 문화유산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슨 피라미드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만리장성이 있는 나라도 아니지만 기억을 보존하고 각성하는 길들이 만들어지면 예. 그 자체가 굉장한 뭐 독일 같은 데 아우슈비츠 같은 거 있듯이 저희도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 상품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명박 오세훈이 싫어요. 이명박은 뉴타운 하면서 그 유럽 가도 구가옥들 그렇죠. 그런 데가 조그만 골목이 사라진 나라가 됐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 골목에 상가들 상권 조성되고 중세 때 꽤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더니 그 뒤에 들어온 오세훈도 뭘 없애버렸냐면 동대문 운동장 아시죠? 예, 맞아요. 대한민국 5, 60, 70년대 스포츠의 산실이에요 거기에. 맞아요.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네. 그럼 내가 다른 자리에 가서 그랬어요. 오세훈은 콜로세움 가면은 저걸 때려 부시고 싶어갖고 어떻게 거기 로마를 갔겠냐. 참 무식한 놈들이에요. 그 경복궁 놔둔 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 자식들 거기 개발한다고 할 놈인데 호텔이랑 빌딩 지어서. 아니 그거 하고 싶었을걸? 글쎄. 어떻게 참았나 몰라. 아니 동대문 운동장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가 원래 훈련원터인가 그래가지고 엄청 유물들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거 다 발라버렸잖아 그냥. 그러니까 청계천도 밑에 깔 때 그 이관수 경 물리네, 이런 나오니까 거. 그깟
뭐 조선시대 오래된 병 나온 게 어쩌냐 뭐 이런 식의 발언을 막 하고 그 서울시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뭐 세상 천재 종로이가 피막골을 없앤 글쎄 인간들이에요. 말이에요. 그 진짜 그 역사와 전통이 담긴 피막골을. 중국 관광객들에게 팔아먹을 거는 피막골밖에 없어요. 맞아. 진짜 그렇다. 중국 생각하면 더 그렇다. 더더욱 그렇죠. 뒷골목이 사라진다는 도심에, 자본도. 예. 참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열심히 해야 돼. 걔들이 역사를 외우고 답만 쓸 줄 알았지. 예. 역사적 성찰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걷고 예. 보고 함께 우는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네. 저는 세월호가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들, 뭐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예. 그런 것들을 그렇게 진짜 눈으로 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 살아있는 역사들도 아이템들이 계속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흥선대원군 실각 이후의 조선으로 다시 가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는 실각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 사실 이게 학교에서 배울 땐 되게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조약을 맺고 그다음에 뭐 무슨 사절단을 보내고 이걸 낱개로 외우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되게 재미없는 얘기지만 이때 맺은 조약이나 사절단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이후의 조선 역사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이야기들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얘기 재밌다는 얘기들이 그 카톡이 좀 오더라고. 예. 아무래도 요즘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예. 몇 년 하다가 실각한 거죠? 흥선대원군. 근 10년. 10년 조금 더 됐죠. 예. 근데 이게 우리 역사를 보면 이렇게 개혁을 시도하다가 이제 조광조도 그랬고 네. 정도전도 그랬고 결국은 이렇게 말로가 안 좋잖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뭔가 개혁을 해보려고 하면 예. 그 뿌리 깊은 기득권 세력들이 갖은 수법을 써서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고 막. 진짜 뿌리가 깊어요. 정말 이거는. 아, 진짜. 근데 걔들이 보기에 우리가 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나와요. 앞으로도 대원군 쫓겨나고 김옥균 쫓겨나고 독립협회 뽑히고 그러면 책을 공부하다 보면 뭔가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만 배우는데 그 안에 방금 얘기하신 그런 기득권, 뭐 수구파, 예. 수구당 얘네들이 사실은 메커니즘이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예, 나라에 어찌되든 지네 것만 챙기면 되는 놈들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은 예. 망하지도 않잖아요. 망해갖고 좀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망하지만 그 수구당은 결국 또 일제에 붙어버리고. 그렇죠. 계속 해먹는. 예. 이거 정말. 일제가 물러나고 나니까 이제 독재 정권에 붙고. 그렇죠. 뭐 미군정,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오는 그리고 그거를 자식들한테 이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예. 가르치면서 정의로운 척하지 마라. 모난돌 정 맞는다. 이렇게 막 교육시키고. 정권이 바뀌고 10년 민주정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테러 방지법에 붙어버리고 사드에 붙어버리고 많은 분들이 왜 정봉주 의원하고 어울리냐고 저한테 되게 직접적인 어떤 그래서 저 좀 뭐 굽었다. 그러니까 예. 저한테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 요즘 너무 뭐 굽었다. 라든지 아니면 뭐 정의로운 척하지 마라. 아니면 뭐지 정의감에 불타있지 마라. 이런 말을 요즘 많이 들어요. 심쌤한테요? 저한테요. 예, 예. 근데 정의감에 불타지 않잖아. 정의감에 활활 불타지.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바른 그럼요. 역사를 가르치고 뭐 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려는 노력이 나쁜 게 아닌데 예.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따라 붙더라고요. 악플을 넘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를 막 공격하는 것보단 진짜 염려하는 예. 그렇게. 정봉주하고 노는 거. 다친다 잘못하면. 최강욱하고 노는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이제 변호사님이니까 뭐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겠죠? 저기는 은빨이거든. 은근한 빨갱이. 근데 심 선생님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비판하는 분들 네.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면 딱 저하고 30분만 앉혀놓잖아요. 완전히 봉바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너무 언론을 통해서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냥 뭐 놔둬요. 그냥 그렇게 살다 뒤져버리게. 자, 얘기 들어가 보죠. 예, 일단은 실각을 당합니다. 그냥 당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종이 22살 정도 돼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렸기 때문에 대신 이제 통치를 했던 건데 이제 22살이 됐는데도 원래 조선의 예법은 부모가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한 이렇게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고종이 이제 흥선대원군의 집권을 놔뒀고 또 그때만 해도 대원군과 고종의 사이가 좋았는데 예. 명성황후가 들어오게 되고 명성황후의 입장 같은 것들이 이제
깨어지게 되면서 예. 최익현이 상소를 올리면서 이제 결국은 실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개화 정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예.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각이라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뭐 고종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내일부터 여기 나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수렴 청정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상소를 올려요. 그 최익현이 그렇잖아. 동부승지 예. 최익현한테 밀지를 내려서 상소를 올리고 상소에 굉장히 과격한 내용으로 왜 지금 그 왕이 20이 넘었는데 하냐 이렇게 대놓고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불효와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최익현 자신도 이제 흑산도로 유배를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익현이 당하면서 이제 결국은 실각할 수밖에 그 없는 모양을 상황에서. 만드는 거잖아, 그거는. 그렇죠. 네. 최익현을 희생양으로 해서 대원군을 끄집어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불쏘시개로 최익현을 쓴 거네. 예, 예. 예. 일종의 친위 쿠데타지 그러니까 딱 짜고서 이렇게 시켜갖고 한 다음에 최익현도 같이 보내고. 예. 그러다가 또 조금 이따 또 최익현 선생 또 올라오고 예. 친위 구대타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셈이죠. 불쏘시개 쓰고. 예. 근데 뭐 명성황후랑 최익현이 그렇게 유착 관계는 아니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또 왕. 최익현은 또 최익현의 자기 신념이 있었고. 있고 그런 과정이죠. 예. 자, 개화 정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보셔야겠네. 네, 일단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얘기죠. 운요 사건이라고 일본 배인 운요가 운양호로도 불리는데 이제 그 강화도 일대 와서 운양호라고 우리는 배운 것 같은데? 운요오호라고 나오고 한문으로 운양호라고 쓰죠. 그렇죠. 운양호로 우리는 배운 것 같은데. 구름문의 바다양. 옛날이니까. 요즘에는 그냥 운요라고 보통 응, 운요. 아 옛날에는 운양호라고 배웠고 운양호라고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맞네 역사 상식이 없어도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아, 옛날에는 다 이용장 원세계였어. 위안스카이 뭐 이런 거 아니고. 장제스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장제석이에요. 장계석이지. 그건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대학까지만 해도 장계석, 장경규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막 공부하는데 막 이게 이제 장진거 예. 뭐 맞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요즘 그 영웅본색으로 뜬 주인발. 주인발이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기사를 보면 저울린 뭐 저울음파. 저울음파. 그래서 사진은 맞는데 이게 내가 잘못 보고 있나 맞아요. 이게 딴 사람이야. 우리 주인발이고 그냥 맞아요. 유덕화야 맞아요. 류 다운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근데 요즘 바꿔서 부르네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통상적으로 신해혁명 이후는 현재 발음을 쓰고요. 그 이전은 그냥 이용장은 이용장 그대로 써요. 아닌 책들도 있긴 하지만 그냥 합의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이용장 중국본까지 그냥 쓰고 그 이유는 다 그냥 뭐 마오쩌둥, 덩샤오핑, 린비아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니 원세계부터 그러면 위안스카이로 된 것 그쵸. 같은데. 예. 그래서 책을 뒤에까지 보면 쭉 있었으니까. 이용장은 이용장인데 원세계가 아니라 위안스카이. 위안스카이. 그럼 저기는요 이영걸은 리렌제. 리렌체? 예. 이영걸 모르세요? 이영걸. 몰라. 이영거를 이영거를 아는데 지금 좀 별걸 다 하세요. 포털이라니까 짱이네, 뭐라고 진짜. 있는다고요? 리렌제. 리렌제? 성룡, 청룡. 오우사만 알아요. 좌우. 아, 전후. 이소룡이 브루스리라는 거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고요. 그 연이어서 이제 조미수 통상 조약이라고 미국과 최초로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일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초로 만난 서양은 이제 미국이 되게 됩니다. 조미수호 조약.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 쭉 수교를 맺게 돼요. 예. 뭐 조미수호 조약이 무슨 평등 조약이라고 해요. 저것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최초로 맺은. 평등 조약은 아닌데. 아니에요? 예. 내용상으로 과거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뺏기거나 중국 같이 그러는 게 아니고 대등한 위치에서 맺었다는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미국하고. 그죠. 그건 이제 예. 일단 강화도 조약에서부터도 예. 기본적으로 이제 예. 일단은 평등적으로 맺었고 조미수 그러니까 통상 조약은 서양 열강과 맺은 최초의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 시험에 나와요 그렇게? 네, 서양 열강과 맺은 이렇게 그거 해갖고. 맞았고 서울대 법대 들어갔어? 근데 이제 사실은 내용으로 따지면 다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렇죠. 따져보면. 그래서 최애국대도 다 있고. 그죠? 그렇죠.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불혹 조약이나 뭐 치해법권, 뭐 해안 측량권 요게 되게 특이한 그렇죠. 건데 남의 나라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의 나라의 해안을 다 측량한 조약. 이거는 뭐 이 전무후무한 사건. 그래서 최근에 좀 나오는 얘기인데 6.25 전쟁 때 일본군이 일부 참여했다라는 게 거의 정설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왜 참여를 시켰냐? 이제 상륙 작전을 해야 되는데 상륙 해안선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일본군이 알고 있다. 일본이 안내를 했다 그러지. 앞에.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 뭐 원산 상륙 작전. 연합군이 들어올 때.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현재도 21세기 현재도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보면 그 한반도 지도 지적도가 옆에 조그맣게 1920년대 때 일본이 만든 걸 그대로 써요. 그 정도로.
해안 측량권을 갖고 우리나라 측량을 했나요 그때?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한 거죠. 돌아다니면서. 쟤들은 저게 의도적으로 꼭 집어넣었어야 되는 일이죠. 이게 사전 준비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계약을 맺었겠네. 그렇죠. 뭔지도 그렇지, 모르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뭔지도 측량을 모르고. 왜 한디야? 네. 아 그냥 냅둬 해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관심 있었던 건 그 문자 보면서 억구 뭐 한문학적인 내용 이런 것만 검토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의미를 하나도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엔 대박이에요. 그 불혹조약은 무관세. 그러니까 세금 안 때리고 그렇죠. 양곡의 무제한 유출. 그러니까 마음껏 사갈 수 있고. 아 부록. 부칙이지 부칙 네, 일종의. 추가로 부칙이야. 한두 달 있다 더 맺어요. 그래서 뭐 무항세 같은 것들 다 추가로 맺게 되고요. 이제 조미소통상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기도 이제 뭐 평등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뭐 관세 같은 것들이나 치해법권 같은 얘기 다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내용상 그런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우리랑 조약을 맺으면서 1조가 야 니네 자주 독립국이야 요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1조가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청나라 때문에 쓴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네. 청나라의 조공지세에서 빼고 싶으니까. 이거를 청나라와의 조공 관계가 수백 년 동안 있었는데 그거를 끊고 자기들 쪽으로 치우치게 그렇죠, 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그렇죠. 이거 잘못 배우면 야 이거 우리에게 독립이 주어졌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이 좋은 일한 것처럼 헷갈린다고 저거 좀 보면. 그러니까 이거 저거 뭐야 뉴라이트 네. 이런 놈들 우리를 독립시킨 훌륭한 나라라고 얘기할 거야.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진짜 그렇게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너무 이상하니까. 아니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뭐 근대의 저기 법 체계에 눈을 떴다 이런 얘기 나오죠. 실제로 써먹으려고 하죠. 뉴라이트 애들이요? 예. 그리고 이제 고에 대응해서 청이 한 방 먹었잖아요. 한 방 먹으니까 이제 무슨 수를 쓰냐면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소개시켜주고 영국도 소개시켜주고 독일도 소개시켜주면서 봐라 얘네 우리 속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청나라가 보기에 일본의 의도가 보이니까 그쵸. 그렇게 한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외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것도 좀 재밌는데 우리가 러시아랑은 독자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어요. 전 이게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예. 우리한테는 사실 소련의 이미지가 강하고 지금도 러시아가 동아시아의 힘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때는 우리나라가 자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워낙 계속 중요한 역할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러시아랑 이제 독자적인 조약들을 맺게 되고 그때는 접경을 하고 있는 거니까 러시아랑 남북이 갈라지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러시아랑 만나고 있었으니까 그 생각까지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아직까지는 이제 연해주를 할양받은 때는 아니지만 네.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중요한 나라였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랑 조약을 맺으면서 천주교 포교가 허락이 되는 드디어 이제 서양 종교를 믿어도 되는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렇게 살짝 묻어가고 이러면서 어찌됐건 그 근대 국가들과 조약을 맺으면서 상황이 좀 많이 바뀌게 되는 게 이제 일단 시작이죠. 예. 아 맞다. 아까 그 말씀이 중요한 얘기인데 잠깐 헷갈릴 뻔했어. 그러니까 연해주가 원래 청나라 땅인데 예. 청나라가 지금 중국보다 땅이 넓잖아요. 근데 뺏긴 거잖아. 그쵸. 그죠? 러시아한테. 아 연해줄 러시아한테 뺏긴 원래 청나라였었어요. 예, 그게? 거기 청나라죠. 그게 1차적으로 조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도 한번 가서 남의 나라가 어떤가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자 하고 여러 차례 사절단을 보내요. 예. 보낸 수로 따지면 정말 많이 해외 보냈죠. 사절단이 처음 나가는 건가 이게? 그렇죠. 원래는 1차 수신사라고 강화도 조약 맺자마자 한번 갔어요. 예. 그건 근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뭐 거의 뭐 얻은 게 없고 2차 수신사는 좀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시찰단은 네. 요거 이제 워낙 이때는 좀 반발이 심해지니까 암행어 사인척 분장해서 일본 갔다 오고. 네. 그리고 근데 조사시찰단을 신사유람단으로 부르는 게 좀 조롱 섞인 표현이라는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신사유람단은 뭐야? 놀러 다니는 거야 그냥? 네. 그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죠. 예. 신사유람단이라는 게 예. 한량들이 놀러 가는 거다. 아. 외국 구경 가는 것처럼 했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는데 심 선생한테 배운 거야 이거. 저게 비하적인 표현이라는 예. 거예요. 옛날에는 신사유람단을 했는데 지금은 조사시찰단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박정양 외 조사 12인이 반발을 이렇게 피해서 일본을 갔다 온 사절단을 배워요. 암행어사로 위장을 해서. 일단 부산까지는 암행어사로 가고 거기서 이제 다시 일본을 갔다 왔죠. 누가 붙인 거야 신사유람단이라는 그러니까 말을. 그때 그냥 막 이렇게 도는 언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유학자들이 좀 낮춰보느라고 위정적 그런 사파. 건가? 예, 그렇겠죠. 니들이 뭐 하는 일이 뭐이냐 가서 놀러 갔다 온 거지. 무슨 개화냐 이게.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논란 심할 때고 네. 그 시점에 이제 청나라로 영선사라는 사절단을 또 보내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청나라의 무기 제조술 같은 거 배우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보빙사 예. 미국을
보내죠. 미국을. 무슨 뜻이에요? 이걸 보면서도 보빙사가 뭐야? 네? 보는 보도한다고 그럴 때 보자고 예. 제가 알기로 빙은 초빙한다고 그럴 때 빙자인데 예. 그러니까 그쪽에 방문을 해가지고 뭔가를 알아오는 거 이거를 보빙사라고 한 것 같아요. 아. 그 미국 공사가 우리나라 파견되니까 그 답방으로 저희가 가죠. 예. 그래서 유명한 일화 가가지고 그 미국 대통령 만났는데 왕이라고 생각해서 절을 해요. 절했다. 큰 절을. 그 대통령 이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런 모습들도 막 나타나게 되고. 예. 정말 이런 거 영화로 만들면 참 재밌겠다. 아니 그 미국 역사책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저게 미국 대통령이 겪은 몇 가지 황당한 일 중에 하나로 저게 이게 나오는 거. 같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절해버리니까 거기서 전하 절 받으셔서 그러고. 근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 6일준이 예. 최초의 구미 유학생이 돼요. 그러니까 6일준이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최초로 유학했고 요 사절단 이끌던 게 민영익이라는 사람인데 예. 그 민영익을 따라서 더머 아카데미라고 이제 그 문화인류학계 아주 고전적 인물 모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수학을 하는 등 최초의 이제 어떤 유학생 아, 미국에 가서. 그래서 이제 서유건문이라는 책도 남기게 되고.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 민영익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뭐 민영익이 구미 사줬다는 간 거죠. 그렇죠. 대장이지 대장. 대장이죠. 근데 보통은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와쿠라 사절단처럼 가서 각성하고 와야 되는데 얘는 가기 전에는 김옥균의 친구 아주 어떤 개혁파를 이끌어주는 개명한 민씨 척족. 그러니까 예. 민씨 집안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히 개혁파랑 친했던 사람. 근데 딱 갔다 온 다음에 확 맛이 가요. 확 맛이 가서 인삼 밀매업하고 수구당의 원조가 되면서 김옥균과 사이 나빠지고 하여튼 나쁜 짓은 다 해요. 그게 그냥 정치적으로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품행이 완전히 그 사기에 뭐 어떤 왜 그랬어요, 근데? 근데 그거를 정확히 모르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글로 기록을 남긴 사람이 아닌데 다만 일기를 보면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 보빙사절단 딱 갔다 온 다음에 일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암흑의 세계에 있다가 광명의 세계를 갔다가 다시 암흑의 세계로 왔다. 아, 그래. 암흑의 세계가 조선이고 광명의 세계가 미국이고 그렇죠. 다시 암흑의 세계로 왔는데 이 암흑의 세계에서 마음껏 헤쳐먹어도 된다. 그 자포자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는 아닌데 그 여당 의원 중에 예. 왜 웃어요? 누군지 알겠어서. 여당 의원 중에 여당 의원 중에 대권 주자가 있어요. 네. 근데 김모 이분이- 씨가. 아니 그 누군지 몰라. 근데 이분이 95년도에 그때 미국의 국무부에 예. 제3세계 운동권, 민주화 투사들 이런 사람들 회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미국에서요? 지금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해 지금도. 예. 아, 미국이 제3세계, 그러니까 아시아나 이런 데서 그런 민주화 투사들 운동한 회유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회유했고 28박 29일 동안 미국 전 좋은 데를 다 보내요. 지금도 시민단체 활동 열심히 하면 대사관에서 전화. 저도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나요? 그러면 근데 갔다 와갖고 대부분이 다 변절을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변절할 사람들만 딱 잡는 거지. 아, 저놈은 여기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우물한 개구리고 저거한테 멋진 물질 문명을 보여주면 돈도 뭐 근데 이분은 또 돈하고는 무관해. 갔다 오더니 그냥 안 되는 영어로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러면서 확 새누리당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우를 잘해준다네. 내가 갔다 온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여기 그 NLL 거기서 이렇게 난파돼갖고 난파가 아니라 좌초해갖고 내려오는 어선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어선들 우리나라 대접 잘해주지. 대접 엄청 잘해주고 그 산업시차 다 시켜주잖아요. 온갖 향응을 베풀어주고 그러고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감옥 보내는 거 아니야. 왜냐면 뻔히 뭐하고 온 줄 알거든. 그럼 또 우리나라에서 간 어부들이 여기서 막 열심히 살지만 어부들이 생활이 어렵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북으로 딱 잘못했고 월경하면 거기도 산업시차를 다 보내줘. 실제는 안 보여주고 좋은 모습만 보내주거든요. 그치. 그럼 갔다 오게 되면 갖고 술 먹고 야, 그 북한 괜찮대. 그럼 딱 국정원 애들이 있다가 기다리고 옛날에 있다가. 정보원 애들이 있다가 딱 잡아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20년 징역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겠다는 게 테러 방지법. 그렇죠. 그렇게 되네. 그럼요.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저는 김문수 씨 말씀하시는 거 맞죠?
몰라요 누군지. 하여튼 그냥 조가 들었던 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읽고 예. 교도소에 있는 노회찬 씨한테 가서 예. 그 책을 보여주면서 나 생각이 바뀌었어 이 일화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화도 처음 들어보네요. 예. 아, 우리 김문수 씨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비슷한 사람은 누군가 있겠지 뭐. 알겠습니다. 재밌어. 이거 삐쳐내지 말자. 뭐를 비추래요. 그럼. 대권 주자라고 띄워줬는데 예. 국회의원도 안 아니 되는데 그 사람이랑 대권 그 주자. 사람이랑 확증도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럼 우리 그 사람 얘기한 거 아니야? 나는 김무성이었어. 김무성. 전 그랬어요? 네. 매주 저는 정봉주였어. 매주 녹화하러 오면서 이 고수들한테 뭐든지 배우는 제가 이렇게 싸우는 거 이렇게 상납하고 이렇게 한 수씩 배우고 뭐 이런 싸움의 기술. 하여튼 민영익은 이게 되게 좀 그래요. 독특하네. 그래서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사건에서 민영익이 다 그 선봉주자가 돼서 급진개파, 온건개파 활동을 다 방해해요. 그래서 갑신정변 때 이 민영익을 암살을 시도를 해요. 김옥균 쪽에서.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바뀌는. 변조를 하고 그냥 혼자 변조하고 부패하면 되는데 모든 운동을 또 방해를 했네. 대표적인 수구당의 인사가 돼요. 요새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또 있나요? 잠수함 타고 와서 김일성이 만나고 와가지고 막 완전 극우가 된 놈들 있잖아. 아니 이름 얘기해도 김영환. 이런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싸워볼만 하지 않나? 근데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면 다 김씨들이네. 이런 애들이 더 무서워요. 이제 힘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늘의 가장 좀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조선 책략 논쟁이라는 게 시작이 돼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일본을 가요. 원래 목표는 조약을 개정하는 거. 해놓고 나니까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어. 그래서 갔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도 보면 너무 웃긴 FTA. 그렇죠. 그러니까 조약을 맺을 때 너무 국민들의 관심이 없고 조약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예측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약이라는 건 한번 맺으면 수십 년은 기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갔어요. 막 설득했어요. 일본이 해줄 리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 FTA 할 때 우리가 이 조약에 문제 있다 그러니까 그 FTA 진행하던 놈들이 지금 빠치 달고 있는 놈도 그렇고 그거 2차 협상하면서 다 수정하면 돼요. 예, 그렇죠. 이러고 국민들을 속였다니까. 그 뭐 KFX 사업인가 그 비행기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다. 예. 나중에 기술 이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럼 나중에 와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나라 그렇게 설명을 해. 그렇게 설명을 해. 기술 이전 없는 거 아니냐. 나중에 보면 아니야. 이거 고장나면 그 옥지나 와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건 나중에 다 하기로 되어 있어요. 보면 하나도 없는가 그런 게. 그러니까요. 예. 이때도 똑같았던 거지. 그러니까 뒤늦게 간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김홍집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고민하다가 이때 누굴 만나냐면 이제 그 일본에 와 있던 청나라 공사였던 황준센을 만나요. 아마 이분은 황준헌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저는 배운 기억 없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기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 지금 동아시아 국제 상황이 심각하다. 핵심이 뭐냐? 북쪽에서 러시아가 남하한다. 러시아는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 조선, 일본, 미국이 연합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조선 조정에서 국제 전략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대담을 책으로 만든 다음에 돌아와서 고종이 올려요. 고종이 거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종은 당연히 이때부터 본격적인 개화 정책을 하자고 막 나서는 거고 개화파도 이걸 이용해서 개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위정척사파가 막 반대를 하면서 내부적인 정쟁이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계기가 된 게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이네. 네. 그러니까 1876년에 그 강화도 조약을 맺고 딱 3, 4년 만에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일대 대논쟁이 시작이 되면서 개화를 하면 어떻게 할 거고 이걸 막아야 된다 같은 격렬한 갈등이 이제 막 시작이 조선 되는 거죠. 책략을 쓴 사람이 황준현이 아니고 김홍집이에요? 그죠. 대담집이에요. 그러니까 대담집. 집필한 사람은 김홍집이네. 그 대사하고 얘기를 한 거를 네네네. 했고. 그러니까 별도의 출판되던 책은 아니고요. 나도 궁금증이 하나 풀렸어. 그래서 나는 황준현이 뭐 때문에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뜬금없이 썼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네네. 그러니까 이게 친중, 결일, 연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외우대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 안 하면 안 돼. 내가 이게 너무 열등감 생기는 거 아니야? 신중 결일 연미? 연미에 미국과 연미. 연대하자. 네네. 일본과는 결합 정도 이렇게 딱 붙고. 그냥 다 내 나라가 연합하자고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뭐냐
이게 그렇게 특별한 국제 정세는 아니고 또 이 국제 정세는 뭐냐면 영국 그때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예. 영국 입장에서 러시아의 남하가 두려워서 만든 외교 방법인데 우리가 별 전략이 없으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위정척사파의 격렬한 이제 반발도 이때 딱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당시에 국제 정치학계에서는 통설로 통용되던 이론인데 예. 그걸 그냥 한마디 알려줬을 뿐인데 우리는 막 신기해가지고 김홍집이. 예, 이런 게 있었어, 막 이런 된 거지. 김홍진만 뭐 신기한 게 아니라 막 고종도 막 전국에. 충격받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미일 삼국 군사 협력을 맺자. 그런 라는 거하고 셈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게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라는 건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게 뭐냐면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 그렇죠.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 아니 아, 러시아. 이때는 영국에 영국의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왜냐면 이렇게 연대하면 방위선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는 그게 객관적으로 봐지질 않는 거죠. 예. 황준센. 예. 황준 뭐라고요? 준헌. 황준헌? 헌법할 때 헌. 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생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연도별로 좀 나눠지긴 하는데 60년대 때는 이제 뭐 이항로, 기정진 그렇죠. 뭐 이런 유생들이 위정척사파의 이제 대표자들. 예, 척화주전론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개항할 수 없다. 아, 진짜 무기도 하나도 없으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근데 뭐냐면 외쳤던 말이 서양 기물이 아무리 좋아도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항로나 기정진은 훌륭한 유학자였기 때문에 진짜 서양 기물을 유리에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좀 심각해지는 거죠. 사실은 좀 자존심도 있고 이런 정통 보수들이잖아, 저 사람들은. 진짜로 그렇지, 꼬장꼬장한. 정통 보수. 예. 진짜로 꼬장꼬장한. 양심적 보수들.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문화에서 의병도 많이 나와요. 예, 유인석 같은 사람들이 이항로 문화고. 근데 이제 어찌됐건 세계사적 흐름은 못 읽는 거고. 거기 이제 70년대로 가면 아까 그 최익현이 와서 강화도 조약 반대 운동을 막 하면서 외양 일체론. 일본 놈들과 서양 놈들은 똑같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하면 안 그거는 쫙 꽂히네. 그러니까 최익현은 프레임을 기가 막히게 짜요.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는 행동이 뭐 이렇게 딱딱 이렇게 눈에 띄어요. 최익현 자체는. 그래서 학계에서도 최익현을 두고 막 논쟁도 되게 막 벌이고 막 프레임을 잘 짜는 거 보면 약간 그 박지원 스타일이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김홍집은 좀 정통 관료 느낌이 나고 네. 최익현 씨는 좀 이렇게 여당의 이데올로그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요. 나잖아요. 이론가로서 딱 자기가 김기춘. 근데 이때 이병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보다는 좀 수준 있는 사람 같은 최익현이.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막 낮추시면 안 돼요. 박지원급은 괜찮아요? 그건 그래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최익현이 그래도 이상돈 정도는 되잖아요. 이상돈. 그러니까 예, 이거 너무 그냥 막가는 사람 아닙니다. 이거. 그래요? 나중에 의병 활동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최익현이 했던 중요한 주장이 뭐냐면 이건 참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기물은 공산품이고 우린 농산물인데 장사해봐라. 누가 이기냐? 아, 그거는 꽂히더라고. 네, 그런 주장을 해내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으로 이 경제학의 비교 이론을 생각할 때 냈다는 거는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유학자가. 유학자가. 그러니까. 천재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글을 그 대목을 보면서 야, 이게 불평등 교육에 대해서 금방 이해를 한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맞아요. 네? 공부를 많이 한 거지 진짜.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가면서 아까 그 조선 책략이 막 논란이 붙으니까 그때 아, 여기서 80년대는 1980년대가 아니라 1880년대입니다. 그렇죠. 100년 전.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영남 만인소라고 영남 일대 유생들이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청원운동이죠. 만여 명이 상수를 모아서 갖다 바치는 이러면서 격렬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게 있어요. 뭐 제가 대학교 때도 들었던 얘기인데 고구려백제 신라바 이러면서 지역 감정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 아니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돼. 아무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전라도란 말이 삼국시대 때 없었는데 뭐 근데 뭐냐면 또 이제 마치 이제 또 영남 패권주의가 무슨 우리 역사에 계속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물론 조선 내내 이 사람들은 비주류였었잖아요. 영남 남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 같은 사람들도 경기 남인들이었고 그리고 이 정조 때 뭔가 좀 이쪽을 띄워서 자기 세력을 확충하려고 해도 안 돼요. 굉장히 됐죠. 비주류적인 곳이기 때문에 무슨 어떤 필연적인 지역 감정은 우리 역사에 사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얘기다라는 걸 꼭 하고 싶었어요. 예. 영남 남인들 조선시대로부터 계속 그 홀대를 받아온 이 영남 남인들의 뿌리가 경북이에요. 또 영주, 그렇죠. 안동, 그쵸, 이 그쵸. 지역, 그쵸. 봉화, 청량산. 그 서원들 좋은 자리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진짜 좋은 자리 있더라고. 맞아요. 저는 대학교 때 그 과에 이제 저기
빨갱이 형이 예. 막 그 도산서원 앞에 가서 이게 다 양반이 민중을 빨아먹는 모습이라면서 도산서원이 바로 그 밑에 있어요. 예, 청계산 밑에.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이들이 또 내세웠던 원리가 뭐냐? 러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알길래 러시아를 적대하고 미국을 얼마나 알길래 미국을 좋게 바라보냐? 그러니까 사실 위정책사의 주장이 뭐 이렇게 의미 있는 부분이 있죠. 맥락은. 그러나 제대로 알자.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수보다는 엄청 수준이 있는 거지. 그렇죠. 정확하게 짚는 지점은 있죠. 그걸 개화파가 해결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게 위정척사파가 또 우리는 무조건 중국을 황제 국가로 모셔야 되니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거 완전 꼴통도 아니야. 예. 자기들이 보기에 이거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정통 보수의 입장에서 제대로 알고 해야지. 알고 그리고 개화를 하려고 그래. 개항을 해도 하자. 그렇죠. 우리 거를 확실하게 지키고 예. 해도 해라 이런 건데. 그럼 참 아쉬워요. 많이 후퇴한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뭐 개화를 허락한 것 같지는 않고 예. 다만 이제 이 사람들이 개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위정책사 운동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좀 미화예요. 네, 그래서 어찌됐건 자기네들 걸 조금 더 안 바꾸려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의미 있는 주장 정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또 너무 미화시키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그런 차원을 말씀드린 거죠. 이 보수적인 주장이라는 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엄청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님 그 말씀은 진정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통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전통 문화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 했던 건데 이제 요즘에 말하는 보수 같은 게 이제 뭐 자기 기득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랑 좀 다르다는 말씀을. 아니 지금 보수 땅도 지키고 집도 지키고 권력도 지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도 뭐 그럼 거기다 놓치는 게 없이. 명분을 다 발라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다 이익에다가 명분을 덧칠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연계시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제 홍제학의 척사상소도 이때 나오는데 말이 되게 잔혹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고종 및 민씨 일파가 사학, 그러니까 잘못된 학문에 예. 주범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그냥 사형을 당해요. 어.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대놓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공격했기 때문에 당한 건데 조선의 상소 문화가 얼마나 세냐면 이미 조선 중기 때부터 이런 말 다 해요. 그러니까 왕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한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간신이 있으면 저 간신의 골과 뭐 육을 갈라먹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악플을 서슴없이 하면서 주장을 할 정도로 그게 소통이 되던.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데서 용어를 배워서 북한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 이제 각을 뜨자.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됐건 이제 뭐 말의 과격성은 문제지만 조선시대 갖고 있는 상소나 상소를 통한 의견 개진 문화가 굉장히 활발했고 오늘날 어쨌든 우리보단 소통이 되네. 그러니까 테러 방지 청와대보다는. 네, 테러 방지법 같은 거는 이런 거 다 잡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조선시대만도 못한 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이분들이 올린 상소를 지금의 스타일로 하게 되면 필리버스팅하는 거야. 끝까지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적어도 막무가내로 우기면서 억지 논리로 갖다 덮어씌우고 이런 짓은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들 선비들이잖아요. 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학파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짓이고 저런 놈은 왕한테 해를 끼치는 놈이니까 저 찢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왕도 또 그거를 그래 학자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또 받아주는 게 있는 거고 이게 지금은 다른 완전 거죠. 틀린 거네.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지? 바로 명예훼손부터 이제 시작해. 허위사실 6%고 15년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 하여튼 뭐 그런데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개화 정책을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통일기무화문이라고 외교통상부 같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예. 특별 기구도 만들고요. 예. 군대도 이제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부대도 만들고. 저기서 기무라는 말을 쓰는 바람에 기무사 놈들이 기무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래요? 그게 또 글로 연결이 되네. 군국 기무처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기무를 따다가 보안사라고 했을 때 바꾸라고 하니까 기무사라고 한 거예요. 역사 전통을 쫓아간다고? 예. 아우 병신들 꼴값도 다양하게 나름 떠네. 엄청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중요한 기구잖아 이때는. 아니 엄청 그러니까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중에 서울대 법대나서 달달달달 외우던 인간이 하나 있었던 게 어딘가에. 아, 변호사님 같은. 윤석열 이병 사건 이후에 기무라는 말을 뺏겼어 보안사한테. 근데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 꼭 모양새가 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대원군 때는 대원군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있었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다 약해요. 예. 예, 그래서 개화를 추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막 정말 힘있고
있게 역량 있게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위정착사파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쟁은 정쟁대로 계속되고 문제는 위에서 심각하게 얘기하지만 실제 실무단이나 현실에서는 이 영향이 미치지도 못하고 그냥 논쟁을 위한 논쟁만 있었을 뿐이네. 정쟁만 점점 심각해. 정쟁만 심각해지고 그리고 자기 입장만 계속 강조하고 분열은 분열대로 계속 진행되고. 백성들은 힘들고. 예. 이때 엄청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개화 정책 한다고 세금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외국 상인 들어와서 상권 뜯고. 우리는 그래도 이때 안 태어난 건 태어났다가 죽었는데 다시 환생했을 수가 있지. 아, 이거 크리스천인데 환생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해도 되죠, 환생? 네네네. 부활이라고 하세요, 부활. 위험한데요. 그다음 뭐 별기군 이런 얘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재밌던데. 양반 자제 80명이 모여갖고 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신식 부대를 만들었는데 양반 자제들을 뽑았어요. 예. 양반 자제들을 뽑아서 군대 훈련을 시키니 얘네들이 빨리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고종 앞에서 선교사들 기독교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예. 막 치니까 고종이 가만히 있다가 보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보더니 아니 이거 힘들게 노비들 보러 테니스 치고 구경하지 왜 이걸 뛰냐. 스포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실화잖아, 실화. 네. 실화예요? 네, 실화. 아 이거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예. 아니 양반이었고 교관 우범선이 중인이었는데 이 훈련을 받는 별기군 군인들이 교관한테 반말했다는 거 아니야. 네 이놈 감히 어디 양반 앞에서. 우범선이 우장춘의 아버지죠. 맞아요. 네. 밤에 열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여기 글에는 그렇게 못 썼는데 네. 한 2명 정도 뒤지게 팬 다음에 일본어 망명해요. 그리고 이제 을사조약 전후로 해서 아주 고급 친일파로 돼서 컴백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수업할 때 얘기하는 게 우범선이. 네. 그래서 이 친구의 친일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야, 나도 이 사람 얘기 꼭 하고 싶더라고. 이게 이런 역사의 사실은 모르는데도 네.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이걸 끝나지 않았을 것 같거든. 아, 나중에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네. 아, 좋은 사람 아니죠. 친일파가 어떻게 좋은 그러니까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런 일화를 남긴 그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 맞아요. 씨 없는 수박. 네. 야, 그거 어떻게 알아? 우장춘 박사 아버지인진. 아, 그것도 유명한 얘기예요. 저 뭐 전혜린 씨 아버지도 전봉덕이라고 유명한 친일파 이잖아. 근데도 사람들이 그게 그 집 딸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우장춘 박사는 사실은 좋은 일을 한 사람인데 일본에 있다가 와가지고 우리말도 잘 못하고 그랬다고요. 맞아요. 아, 처음에는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저러냐, 왜 저 사람은 일본에 왜 갔냐 하고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지. 아, 우범선의 아들이었다. 네. 잘 나가는 친일파였었어요, 우범선도? 네, 나쁘지 않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박사까지 됐지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친일 자손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됐나 이거 막 추적했는데 다 인터뷰를 하면 자기 혼자 노력해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이야 그래도 유학 같은 게 자유롭지만 옛날 그때 그 시절에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성공한다. 그게 자기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된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런 거 뭐 인천의 그 국회의원 누구죠? 홍영표? 네. 홍용표야, 영표야? 영표. 자기 아버지가 친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기는 더욱더 치열하게 민주화 운동을 했어야 했다. 네, 전에 그 얘기했죠. 예. 참 멋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예. 이게 멋있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선거 운동은 아니죠. 아닙니다. 아, 하나하나가 다 불안해. 근데 이제 이때 문제는 이러한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조선 민중의 생활 체계는 너무나 어묵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게 오늘 마지막 얘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역사를 바라볼 때 또 한국의 교육 체제 자체가 너무 지배층 누가 뭘 했나 이게 되니까 실제 민중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는 건데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윗단에서 벌어지는 하지만 냉정히 따졌을 때 민중의 삶에 영향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민중들의 민도는 상당히 낮았죠. 괜히 낮았고 과정이 좀 많이 가장 아픈 이야기들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스트 같은 역병 같은 거 돌면 요거는 이제 쥐가 옮기는 병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건 알았어. 거기까지는. 뭐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예. 근데 틀린 얘기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쥐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고양이 그림을 갖다 붙이고. 아, 부족이 고양이구나. 그러니까 문 앞에다 고양이 그림을 갖다 그 붙이고. 부족이니까 부족. 그렇죠. 아니면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화가 벗어나지 못하는데 누가 들어오냐면 이제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종두법 실시한다라든지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때부터 무슨 또 소문이 도냐 유언비어가 도는데 고아원 만들면 애들을 데려오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칠면조 아시죠? 칠면조. 예. 서양 사람들은 땡스 기빙데이 때 이렇게 칠면조 식사하는데 칠면조가 닭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영화를 잡아다가 삶아 먹는 거예요. 아, 칠면조를 보고 아이들을
고아로운 아이들을 삶아 먹는다.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유언 비어를 다양한 형태로 마구마구 돌려. 심지어 뭐 부인의 여자들을 데려오면 부인의 뭐 젖가슴을 잘라서 그걸 썰어서 음식을 해 먹는다라든지. 오, 유언비어도 살벌하네. 그런 게 살벌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뭐 심지어 뭐 어린 아이들을 잡아가서 눈 빼먹고 파먹고 막 이런 막. 근데 그게 이제 조선이 이렇게 지금처럼 공교육 체계가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번 퍼지고 나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막 뿌리 내릴 수밖에 위정척사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했던가 아니면 그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그게. 아니 이제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생전 못 보던 사람들이 막 백인들이 코쟁이들이 온 거잖아요. 근데 얘들이 와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안 보던 일을 하니까 그 당연히 그거에 대한 어떤 이 반작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는 거는 많지 않고 저 사람들은 뭔가 나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두려운 마음에 얘기가 이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종두법 같은 게 이제 그 일본에서 예. 이제 들어온 거니까 이제 이거 일본 거다. 그 저거 맞으면 이제 뭐 이렇게 우둔해진다. 뭐 이런 소문도 돌고 가장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면 무당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봉기를 그러니까 이런 걸 막 체근하고. 이런 거랑 똑같네. 우리 2011년에 낙곰수 열풍으로 그냥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확 가지니까 네. 낙곰수 들으면 이상해진다. 그런 얘기 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에 갖다 놓은 거 아니야. 낙곰수를 전파하는 주 정봉주를 빨리 감옥에 갖다 놓자. 맞아요. 낙곰수가 유행이 되면 될수록 낙곰수를 경계하자는 비판이 많이 돌았어요. 그러면 그걸 경계하자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무당이었었지. 저도 그때는 안 들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무당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언제나 반작용이 있어서 그때는 맹빨이었죠. 맹빨. 맹발이 뭐예요? 또? 빨갱이의 무시한. 그래서 그냥 저는 이 뭐라드나 위에서 이루어지는 조약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이제 개혁의 어떤 미진함 예. 민중의 어떤 이런 이거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이게 다 심각한 과제였다는 것 정도가 오늘 일단 좀 이렇게 상황을 잘 이렇게 깔아야 되지 않을까. 예. 조금은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이 조약의 얘기를 사실 답답한 얘기인데 쫙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재밌네. 그리고 마지막에 민중의 삶이 이런 게 역사책에 나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교과서에는 안 나오고요. 그냥 이제 연구하고 이러다 보면 나오죠. 네. 교과서에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이런 얘기도 좀 해줘야 되는데 교과서에서. 그래야지 진짜 역사가 뭔지를 알죠. 그러면 학생들이. 위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민중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건강 상태가 형편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장난 아니죠. 네. 뭐 하루에 한 명씩 가족에 한 명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막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위에서는 자기들 권력과 자기들 주장을 갖고만 싸우고 있었다. 근데 이 정서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윗단에서 해봤자 다 똑같고 우리 민중은 언제나 이렇게 산다. 그 요즘에도 그런 식의 정서가 예. 있나? 그게 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보수 진영에서 일부러 유포하는 거가 그렇죠. 많고 이때는 실질적으로 아주 아주 최악의 삶을 그렇죠. 네. 살고 있었던 조선 민중의 삶을 끝으로 1부 마치고 다음 주에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누구냐 너? Someday you'll join us. 진짜 역사, 가짜 역사.